안녕하세요, 버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창업 중에서 소자본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창업에 대한 영상들을 좀 올리면서 생각해 봤는데, 내가 창업했을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뭐였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비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부동산을 창업하는 데에 대해서 1, 2천만 원 정도는 그냥 들어갑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보증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권리금, 시설비, 간판비 이런 거 생각을 하면요, 3, 4천만 원 정도는 그냥 깨지잖아요. 이게 최소 창업 비용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월세가 있잖아요. 나는 아직 중개를 하지 못하는데, 아직 내가 소득이 없는데 매달 월세를 이렇게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공포심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업을 포기하고 예전에 하던 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번도 부동산 일을 안 해보신 분들이 훨씬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소자본 창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생각하는 부동산 창업은 1층에 있는 사무실을 계약을 해서 중개를 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소자본 창업 같은 경우는 꼭 중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거든요. 중개사들 중에서 모두 중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뭐 분양을 하시는 분도 있고 상담이나 강의로 생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뭐 책을 써서 하시는 분도 있고 방송에 출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소자본 창업으로 가능합니다. 작게는 0원부터 많게는 한 1, 20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더라도 뭐 충분히 창업은 가능하고요. 보통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노트북이라든지 자기가 필요한 집기를 사는 비용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소자본 창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최근 창업 트렌드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N잡러, 그 다음에 디지털 노마드, 지식산업, 전문가, 뭐 이런 것들을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N잡러가 뭔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버는 그 직장을 하나 가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뭐 30만 원, 50만 원짜리 일을 여러 개 해서 500만 원의 소득을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이제 N잡러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려면은 창업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이 있는데, 노마드라는 뜻이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디지털 노마드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뭐 우리 공인중개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식산업인데, 공인중개사가 하고 있는 일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무슨 상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템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지식을 통해서 지식산업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합쳐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편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이런 방식들이 공인중개사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엑스퍼트랑 크몽을 들 수 있는데요. 네이버 엑스퍼트 같은 경우는 상담이랑 강의를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올려놓으면은 구매자들이 구입을 하고 사가는 구조고요. 크몽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담도 하긴 하는데 보통은 전자책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아니면 지식들을 책으로 좀 정리를 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은 누군가 이걸 필요한 사람이 구매를 해가는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중개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라면은 전문가로서 한번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게 부동산 계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경매, 아니면 내가 시험을 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이템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상담 상품이나 아니면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좀 좋은 게 뭐냐면요,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올린 상품이나 아니면 상담 상품을 보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주십니다. 어디서 좀 강의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상담을 좀 받을 수 있느냐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아직 준비가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이라든지 무슨 강의 같은 것들은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분명히 시장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제가 좀 조심스럽게 다루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은 소자본 창업이다 아니면 뭐 작게 들여서 창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부업 같은 거랑 약간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소개를 해주면서도 약간 갸우뚱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고, 그냥 프리랜서 분들이 업체랑 계약을 해서 일을 따온다 뭐 이런 과정들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매달 몇 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버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저 역시도 여기서 좀 무시 못할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까지 말씀드리긴 좀 부담스럽지만 보통 직장인들이 월급 받는 정도의 수준은 여기서 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개 시장이 좀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거기다가 뭐 대형 플랫폼들이 진출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 조금 더 싱숭생숭합니다. 그리고 중개에 막 시작을 했을 때는요, 텃세도 좀 있고, 거기다가 내가 잘 못하는데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개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소자본 창업을 해가지고 내가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창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월세 정도는 걱정이 안 되고 나도 꾸준히 광고비를 소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계약이 나오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데 훨씬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있으면요, 창업을 하는데 그렇게 겁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돈이 나오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 돈으로 월세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이것만 되더라도 소자본 창업은 훨씬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구체적인 내용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도 영상을 좀 제작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트농이었습니다.